서초구에 있는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레스토랑 테이블 포포에 다녀왔습니다. 캐치 테이블 어플로 한 달쯤 전에 예약했고 위치는 설해마을입니다. 설해마을 메인 카페 골목은 아니고 조금 더 서쪽의 주택가에 있습니다. 저는 늦지 않으면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가 지하철역에선 거리가 있어서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환승을 해서 갔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버스 내려서 저기 길 건너에 보이는 이수화학 건물 옆골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올라가면 테이블 포포가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바로 보이는 비슷한 이름의 파스타 포포도 김성훈 셰프님께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2층에 노란 지붕이 있는 곳이 테이블 포포입니다. 제법 짬밥이 돼 보이는 첫인상인데요.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는 미슐랭 4연별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 별은 2018년부터라 5년 연속 별 받은 레스토랑입니다. 4명을 위한 테이블이란 뜻의 테이블 포포는 셰프님의 고향인 태안의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시는데 신선한 해산물 요리에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방문했습니다. 테이블 세팅입니다. 테이블 한쪽엔 메뉴판이 있습니다. 디너는 단일 메뉴고 메인만 이베리코, 양갈비, 한우 등심 중에 고르면 되는데 저는 양갈비를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디너 13만원인데 미슐랭 별 받은 파인다이닝 디너인데도 가격이 다른 곳 런치 정도 수준입니다. 태안에서 온 해산물 요리가 제법 많아서 술은 샴페인이 어울릴 것 같아 저렴한 걸로 한 병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콜키지는 테이블당 한 병이 가능하고 3만원입니다. 앉아서 메인을 고르자마자 와인 주문하려고 와인 리스트 보던 중에 손도 닿기 전에 요리가 연달아 나왔네요. 예약한 시간보다도 5분에서 10분 일찍 온 건데 진행이 조금 빨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얼른 손 닦고 먹어봅니다. 이건 빵 위에 리코타 치즈 무화과가 올라간 건데 무화과 자체를 오랜만에 먹어봐서 신선했던 거 말고는 맛은 무난했습니다. 왼쪽에는 칩이 있는데 오른쪽은 수미 감자칩, 왼쪽은 닭껍질과 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튀일입니다. 감자칩은 평범했고 이 튀일은 쌀가루 베이스라 단맛과 고소한 맛이 나서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트러플 소스가 맛있었어요. 아무거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 애호박에 성게알이 올라간 요리인데요. 단호박의 단맛과 꾸덕한 식감에 성게알의 크리미함과 바다함이 더해지는데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빵은 올리브 오일에 먹으면 되는데 평범했습니다. 런치면 양이 모자랄 것 같아서 빵을 부지런히 먹었을 텐데 디너라서 맛만 봤습니다. 다음은 조개 껍데기 위에 올라간 가리비 관자 요리인데요. 아오리 사과랑 캐비어가 올라갑니다. 아래는 토마토 살사 소스랑 사과 알갱이가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 아래는 얼음이 있어서 시원하게 먹는 요리였어요. 샴페인을 이제 받아서 괜히 한번 돌려봤습니다. 탱탱한 관자에 사과가 상큼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더해주고 토마토 살사의 간간함과 새콤함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신선하면서도 건강한 느낌이 났어요. 샴페인과도 곁들이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새우 요리입니다. 새우는 푹 익힌 게 아니고 살짝 익힌 느낌으로 날 것과 익은 것의 중간 식감? 부드러우면서도 생새우의 탱글함이 있었어요. 그 경계의 맛이 재밌고 좋더라고요. 고소하면서도 내장향의 개성이 살아있는 비스크 소스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줄무늬 전갱이 카르파치오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허브와 채소에다가 소스는 유자 오일 드레싱입니다. 그리고 디시 한쪽에는 태안 특산품인 송화가루가 들어간 소금, 송화염을 같이 내주십니다. 회가 숙성이 많이 된 식감은 아니었는데요. 잡내 전혀 없이 깔끔했는데 곁들인 유자 오일 소스랑 채소가 건강함을 넘어서 조금 밋밋했습니다. 오일 소스가 유자 베이스라 새콤달콤한데도 살짝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그 모자란 간을 채워주면서 딱 밸런스가 맞았어요.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어 요리입니다. 문어는 질기지 않고 적당히 익혀서 탱탱한 식감이 살아있었고 먹물 소스에 진득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돼지고기 볶은 것들은 짭짤하게 간이 돼 있어서 곁들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 감자 뇨끼도 별미였는데 쫀득한 떡 같았어요. 찰진 쫀득함이 좋았습니다. 맛있어서 순삭한 디시였습니다. 다음은 우니 소스와 오일 소스 스파게티입니다. 소스 비벼서 먹어봤습니다. 우니 소스에는 게살이 들어간 건지 우니의 크리미함과 갑각류의 고소함과 바다향이 은은히 느껴졌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은 저한테는 좀 심심해서 건강한 느낌이라 같이 주신 올리브를 곁들여서 입가심하면서 먹었어요. 이름이 오일 파스타지만 크리미하고 고소한 느낌의 꾸덕한 파스타였습니다. 다음은 농어구이입니다. 익힌 생선 요리는 조금 평범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구워주셔서 식감은 좋았는데 맛있게 먹었던 이전 문어 요리랑 파스타에 비해서 임팩트는 없었어요. 비스크 소스가 아까 먹었던 맛인데다가 파스타에도 게의 느낌이 겹쳐서 그런지 더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메인 먹기 전에 와인 안주로 치즈를 주셨습니다. 꾸리꾸리한 향이 좀 센데 그래서 오히려 술안주로 괜찮았습니다.
메인 먹기 전에 새로운 커트러리를 통째로 갖다 주시는데 이거 좀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메인인 양갈비입니다. 트러플과 흑마늘 페이스트에 가니쉬로 르꼴라랑 버섯 구운 걸 주시고요. 아래엔 겨자 소스, 송화염, 발사믹 소스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일행은 한우 등심을 주문했는데 메인 요리 둘 다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십니다. 저 올리브 오일은 말마로라고 그리스산인데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은 유명한 오일이라고 합니다. 굽기는 미디움으로 요청드렸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익혀주셨어요. 올리브 오일은 참기름같이 고소했습니다. 양냄새가 거의 안 나게 향만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올리브 오일이 양 잡내를 눌러주면서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만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쫄깃한 버섯도 고소한 오일과 잘 어울렸어요. 간은 좀 심심한 편이라 소금과 주로 먹었습니다. 남은 샴페인으로 입가심하면서 맛있었던 메인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디저트입니다. 남해산 블랙베리가 올라간 유자 크림 타르트와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평범하지만 아래 너트류와 잘 어울렸습니다. 타르트는 유자 크림의 상큼함이 베이스인데도 올라간 블랙베리가 더 강하게 시큼해서 개성이 있었습니다. 시큼상큼해서 음료로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저트 마들렌과 황도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격은 샴페인 한 병 포함 41만원 나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는데요. 아쉬운 점을 먼저 꼽자면 서버분이 두 분이신데 테이블 5, 6개 서빙이 조금 벅찬 느낌이었어요. 요청하면 조금 기다린 느낌? 콜키지 아니고 파는 와인 시킨 건데도 바쁘신 것 같아서 직접 좀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손 닦기 전에 음식 우르르 나온 거 정도 아쉬웠는데 제가 간 날만 그럴 수도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디너 13만원인 가격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콜키지 피가 3만원으로 저렴한 것도 장점이에요. 와인 먹으러도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조금 짬과 세월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에 오픈 키친이라 무겁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어떤 조합이건 편하게 오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하이엔드와 일반 파스타집의 중간 정도 느낌의 파인다이닝인데 맛은 더 비싼 식당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취향 저격인 수준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가성비 좋게 먹고 싶을 때 자주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맛과 가격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되는 가성비 파인다이닝 테이블 포포였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